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슈퍼컨덕팅 마그넷, 초전도 마그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떠한 물체에 다음과 같은 코일을 감아서 전압을 가해서 전류를 흐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자석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전자석인데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린 것을 우리가 솔레노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MRI는 오픈 MRI 빼고 모든 MRI는 다음과 같이 전류를 흘려서 마그넷을 만든 솔레노이드죠.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직선의 도선을 원형으로 감으면 중심 자기장이 3.14배만큼 증가를 하고, 그런 원형의 도선을 어느 원통에 감아서 솔레노이드를 만들면 감은 N수에 비례해서 자기장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필드 스트렝스 MRI에 고자기장 MRI를 만들 수가 있어서 MRI에서는 솔레노이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솔레노이드, 이것은 바로 전자석이죠. 자, 그런데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생성이 되면 반드시 저항이 따라오게 됩니다. 즉 저항이 증가를 한다는 소리는 바로 전류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류를 흘려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항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다른 에너지로 자꾸만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류를 흘려서 만드는 자석, 이러한 전자석은 저항의 유무에 따라서 바로 상전도 자석과 초전도 자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항이 있으면 바로 상전도고, 저항이 없으면 바로 초전도 자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초전도 자석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초전도 자석을 발견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헤이커 카르멜링 오네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뭘 하셨냐면 바로 액체 헬륨에 대해서 생성을 해서 본인이 그걸 가지고 저온에서 물질에 대한 속성에 대한 연구를 해서 191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시게 됩니다. 이분은 그로닝겐 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레이덴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실험 물리학으로 교수가 임명이 돼서 돌아가시기 3년 전 1923년도인가요? 그때까지 거기에 레이덴 대학교에서 실험 물리학 교수로 재직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어쨌거나 이분이 극저온 연구를 하시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 거죠. 자, 우리가 절대 온도 0도라고 하는 것은 약 마이너스 273도를 나타냅니다. 즉 0도를 섭씨로 바꾸면, 절대 온도 0도 켈빈 온도를 섭씨로 바꾸면 마이너스 273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액화되지 않는 유일한 원소가 뭐냐면 바로 헬륨입니다. 이 헬륨이 액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카르멜링 오네스라는 교수님이 바로 이 헬륨의 액화에 성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헬륨 액화되면 이런 모양을 띄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도 이런 거죠.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로 된 이산화탄소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온으로 만들 수 있는 물체인데 바로 헬륨을 갖다가 액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헬륨을 갖다가 액화를 시켰더니 어떤 물질을 극저온으로 바꿀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륨으로 액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액화된 헬륨으로 극저온을 시킬 수 있는 온도가 약 4.2 켈빈이란 것입니다. 이 4.2 켈빈은 약 마이너스 268.9도, 즉 269도 정도를 낮출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절대온도 0도 K는 마이너스 273도였죠. 즉 거의 절대온도 0도 K까지 낮출 수 있는 온도였던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절대온도 4.2 켈빈까지 낮춰봤더니 쭉 떨어져서 저항이 거의 없어지더라 라는 사실을
오네스 교수님이 밝히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하는 건데, 임계 온도는 뭐냐면 액화할 수 있는 최대 온도가 바로 임계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화시켜서 268도까지 낮출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없어지게 되더라. 임계 온도에 도달하면 바로 저항이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거다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되신 거죠. 1913년도에. 그래서 초전도체가 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되냐면 바로 초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슈퍼 커런트죠. 즉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에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초전류라고 하고, 이것은 한번 전류를 흘려놓으면 거의 반감기가 무한됩니다. 계속 흐른다는 소리죠.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거기서 계속 흐르게 됩니다. 즉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의 손실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렇게 초전도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MRI를 보면 이렇게 MRI에는 이 안에 메인 마그넷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솔레노이드로 생성된 마그넷인 거죠. 아주 강력한 자기장이 이 메인 마그넷에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인 마그넷 바깥에 뭐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액화헬륨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액화헬륨을 왜 채우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그넷을 극저온 온도인 임기 온도까지 낮춰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액화헬륨에 담궈 놓은 거죠. 그래서 MRI는 대략 90% 정도의 액화헬륨을 이용해서 메인 마그넷을 담궈서 저항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액화헬륨은 상온에서는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체로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묶어두게 되면 계속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 파이프라는 걸 이용해서 나가는 길을 만들어줬는데, 이대로 나가게 되면 액화헬륨이 다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친구를 다시 잡아야겠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콜드 헤드라는 콜드 헤드라는 친구고, 이 친구가 날아가는 요 액화헬륨을 잡아서 다시 물방울의 형태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RI 검사를 받으러 가시게 되면 새소리가 나는데요. 그 새소리가 바로 뭐냐면 요 날아가는 액화헬륨을 잡아주는 이 콜드 헤드가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액화헬륨을 잡아서 물의 형태로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날아갈 때는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 MRI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날아갈 때 높아지게 되고, 다시 물방울의 형태로 떨어뜨리게 되면 다시 MRI의 압력 게이지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콜드헤드인 거죠. 지금 액화헬륨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벤트 파이프 위쪽에 여기 콜드헤드 쪽에 이제 액화헬륨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큰 논마그네틱 제품의 헬륨을 갖고 와서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논마그네틱이지만 휠체어나 아니면 금속 제품에 산소통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MRI는 약 3만 가우스의 강력한 자기장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끼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MRI실에서는 뭐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에머겐시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액화헬륨들이 다 기체가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MRI는 자성의 성질을 띠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MRI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그넷 퀸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는 순간 기체, 액화헬륨이 다 날아가게 되고 MRI는 자기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머겐시 버튼은 함부로 누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만 어쩔 수 없이 눌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눌러서 만약에 퀸칭이 일어나게 된다면 아주 많은 금액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퀸칭이 일어나게 되고 액화헬륨이 모두 날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MRI 장비를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슈퍼컨덕팅 마그넷 초전도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